대관령 고개 위로 바람이 올라섭니다. 40m 길이의 거대한 발전기 날개도 돌릴 만큼 대관령 바람은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숨을 고른 바람이 내쳐 계곡 속으로 파고듭니다. 바람과 계곡의 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면 용대리에는 황태 덕장이 세워집니다. 황태가 노랗게 익어가는 계절이 시작된 거죠. 날씨가 매섭습니다. 하지만 움츠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덕장을 빼곡히 채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손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가장 추울 때 서둘러 명태를 널어야 제대로 황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발 700~800m에 위치한 대관령 일대는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심하죠. 황태 덕장은 이렇게 밤낮의 기온차가 큰 곳이어야 합니다. 명태의 내장을 제거하고 배를 갈라 널어두면 밤사이 속살까지 꽁꽁 얼어붙습니다. 한낮이 되면 태양빛을 받아 겉이 스르륵 녹죠. 이렇게 밤낮으로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 황태 속살은 금빛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황태의 깊은 맛을 연글게 하는 1등 공신은 대관령의 매서운 추위입니다. 33번 이상 손이 가야 한다는 황태. 두드리고 쳐서 찢어내는 과정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밥상에 오를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황태 한 마리를 통으로 깔고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습니다. 이 사골 국물 같은 거는 어떤 건가요? 네, 황태를 통마리를 푹 고아가지고 육수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황태가 들어가 있는데도 또 황태 육수를 넣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더 담백하고 좀 맛있거든요. 그냥 맹물 두면은 이런 맛이 깊은 맛이 안 나요. 황태 육수가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보통 김치찜보다 훨씬 개운한 맛이 납니다. 황태와 해물을 넉넉히 넣고 끓인 황태 전골에도 깊은 맛을 내는 건 황태 육수입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겨울날 참 잘 어울리는 음식이지요. 아무도 먹지 않을 것 같은 황태 껍질도 초장에 새콤하게 무쳐내면 근사한 밥 반찬이 됩니다. 황태는 강원도 전통의 먹을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을 내려온 함경도 출신 사람들이 알려준 방식입니다. 함경도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는 다양한 명태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그중 명태 순대는 생선의 몸통 자체를 순대의 피로 사용합니다. 손질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요 속에 뼈를 빼야 그 속에다가 이제 순대 속을 여기다가 넣어서 고기에 양념이 배고 또 뼈도 또 먹을 수도 없으니까 뼈를 빼는 게 제일 힘들어. 왜서 그러냐면요, 이 살이 이제 뼈하고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살살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제 칼을 놓고 손을 빼가지고 이제 뼈 빼기가 제일 힘들어요. 손도 이제 긁혀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 그럼 어머니 어렸을 때도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늘 이렇게 해줬죠. 겨울만 되면.
순대 속을 채우는 내용물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채소, 두부, 돼지고기 등 집집마다 형편대로 마련해 양념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한 입만 먹어도 푸짐한 명태순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더 있나. 명태는 오래 두고 먹는 저장 음식입니다. 알차게 속을 채운 명태순대는 줄줄이 꿰어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걸어 말리는데요. 황태를 만들 때와 같이 매서운 추위에 얼고 녹기를 반복해야 명태순대의 맛이 든다고 합니다. 말린 명태 대가리를 된장에 박아 놓으면 된장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명태가 대가리 박는 거는 이 명태 대가리 눈 이런 데서 육수가 이게 된장에서 우러나요. 된장에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된장 맛이 구수하고 좋아요. 맛이 나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육수 맛 같이 나는 거. 멸치 다시를 내면 된장 끓일 때 맛있듯이 이거 명태를 박아가지고 된장을 끓이면 멸치가 없어도 그 맛이 나요. 명태 대가리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죠. 며칠 동안 꾸덕하게 말린 명태 순대는 곶감 빼먹듯 하나씩 빼내 구워 먹거나 쪄 먹습니다. 담백한 생선의 맛에 시큼하면서도 매콤한 소의 맛이 독특한 조화를 이룹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시작한 황태덕장은 겨울이면 빈밭이 없을 정도로 대관령 일대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맛이 좋다. 찬바람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명태를 이제 더 잘 되니까 잘 마르니까 그 눈이 쏟아지고 찬한 바람이 부는데도 장작불 피워놓고 장작불에다가 물을 얹혀가지고 손을 적셔가면서 그 명태를 엄마들이 나가가지고 다 명태를 떼고 그걸 집에다가 두 마리씩 해서 시쳐가지고 아버지들 걸었어요. 우리도 뭐 같이 고생을 했지 뭐. 밤새도록 명태 그거 끼고 창난 명란이 나오는 거 그거 골라가지고 그거 밤새도록 또 이 창난 같은 거를 훑어서 그걸 또 팔아서 그래야지만 그 다음날에 쌀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또 먹었거든. 이 명태가 우리 삶의 전부였어 그때는. 한겨울 고성에서는 맛 좋기는 청어, 많이 먹기는 명태라고 할 정도로 명태는 흔한 생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태가 귀해지면서 황태 덕장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오르고 유통 물량도 적어진 탓이죠. 그러나 피난민들에 의해 일찍부터 발달했던 함경도의 명태 저장법과 음식 문화는 강원도 일대로 퍼져나갔고 겨울이면 이 지역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찬거리가 됐습니다. 명태로 만든 저장 음식으로는 서거리 식혜가 있는데요. 서거리 식혜를 만들 때는 찰밥을 듬뿍 넣어야 한답니다. 재료를 잘 삭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서거리 이제 이걸 넣으면은 지금 이 쌀을 찹쌀을 넣으면은 반들반들하고 이게 서거리가 이제 부드러워 먹기가 이은해. 주 재료인 서거리는 명태 대가리에서 떼어낸 아가미를 말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까끌까끌한 아가미도 삭히면 부드러워집니다. 칼슘도 풍부해서 뛰어난 영양 보충 음식이죠. 명태에는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며 고된 삶을 꾸렸던 실향민들의 삶과 추운 겨울 칼바람 속에 온몸을 던지던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강릉 창녕조씨 명숙공 종택입니다. 종부는 얼마 전 설에 쓸 술을 빚었습니다. 숙성은 아직 덜 됐지만 빛깔이 곱습니다. 작년 봄에 따두었던 진달래도 홍조가 그대로입니다. 솔잎과 댄잎 그리고 진달래로 빚은 술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을 둘러싼 주제예요. 우리 집을 대나무가 이렇게 안고 있죠. 그 안고 있는 집과 대나무 숲을 뒤에 누가 제일 나중에 안고 있냐 하면은 소나무 숲이 안고 있죠. 그 자연과 잘 조화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포근하게 순응하던 그 모습이 이 술에 담겨 있어요. 지금 진달래를 대나무가 감싸고 대나무를 소나무가 두릅니다. 집을 내워싼 풍경이 20일 동안 숙성되면 각각의 재료들은 하나인 듯 제 몸이 돼 어우러집니다. 송죽 두견주는 특별한 안주와 곁들여집니다. 당귀와 분홍 밴드라미 그리고 지단화 우린 물로 색색의 찹쌀 반죽을 만듭니다. 물을 이용해 기름을 두릅니다. 그리곤 찹쌀 반죽에 모양을 냅니다. 진달래의 분홍빛까지 더해지니 더욱 화려해집니다. 송죽 두견주가 나갈 때는 이런 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막걸리 그 맛은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 찹쌀 막걸리가 나가면은 얼큰한 찌개 같은 거. 찹쌀을 물들인 색엔 자연의 섭리를 들여놓았습니다. 태극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루는 세상, 이 삼태극이 되는 거예요. 종부는 사위의 첫 생일에 술과 함께 사돈댁으로 이 음식을 보냈습니다. 태극의 문양처럼 딸과 사위가 조화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내가 차리는 상이 어떤 상일까 좀 알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의서도 이렇게 좀 뒤져보고 인터넷으로 뭐 좀 뒤져보고 이랬더니까 하나같이 우리가 차리는 상이 전부 간 기능 보호, 숙취 제거. 평평한 놋그릇에 칡물을 얇게 두릅니다. 가마솥에서 뜨거워진 놋그릇은 칡가루 갠물을 이내 굳힙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이나 술자리가 끝날 무렵에 내는 음식인 창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느 면과는 달리 바스라질 듯 하얗고 투명합니다. 오미자와 꿀을 탄 물에 칡면을 넣습니다. 술 잡수고 난 다음에는 그 숙취에 전부가 이게 좋은 재료예요. 오미자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칡가루, 갈분도 그렇고. 그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는 안 했을 텐데 그 오랜 경험이겠죠, 그죠? 송죽 두견주와 어울리는 창녕 조씨 가물의 주안상입니다. 술과 안주가 차려지니 가족이 모입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아 맛있다. 근데 하여간 변함이 없어서 이게 좋아 이게. 항상 같은 맛이. 보통 술 먹는 사람들은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술을. 근데 이 단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소량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뭔가 하여간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 첫해 우리 영무전 안 해서 술이 들어가니 안주가 당깁니다. 안주는 입에 들어가 다음 술을 부릅니다. 술이라는 거 그렇잖아. 뭐 꼭 맞게 언제나 드실 수 없잖아. 잡수도 보면은 뭐가 이렇게 신이 나서 좀 더 잘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술이 독이 됐을 때 정확하게 요걸 해독한 음식이 재료가 더 움직임이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고 보면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죠? 술 한 잔에 겨울밤이 포근히 녹아듭니다. 대지가 하얗게 얼어붙는 계절. 살을 내는 영하의 수온 때문에 해녀들도 작업을 멈추는 한겨울. 고성의 안악들이 바다를 헤치며 해초를 뜯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찬. 이게 저기 철분도 많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싸요. 키로에 이 반찬 가격이 4만 원인데 이거 7만 원. 옛날에 이렇게 해초를 많이 뜯었나 봐요, 동해안도. 많이 뜯었죠. 파도가 바위를 스치는 그 자리, 그곳에 해초가 자랐습니다. 옛날부터 동해에서는 다양한 해조류들을 구황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해초도 있습니다. 쥐꼬리라고 해요. 지금 이거 생김새가 쥐꼬리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옛날 어르신들이 이름 지어준 그대로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지금. 쥐꼬리. 예, 쥐꼬리. 이 바다 풀은요, 먹어도 독성이 없어요. 산에 나는 풀은 이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맘대로 못 먹잖아요. 근데 이 바다 나는 해초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고 이 바다에서 나는 해초가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해초의 독성은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건 약 50여 종입니다. 척박한 바위 위에도 해초는 자라죠. 이게 무슨 김이에요, 어머니? 예, 소털김이에요. 아, 왜 숯불김이에요? 예. 이게 소털 모양. 이게 아주 부드러워요. 예, 참기름 확 퍼지는 성격이 있고. 퍼지네, 진짜. 예. 얘들은 요렇게. 시로라지 같은. 그래도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 어머니들. 우리 좋아요 원래. 10원짜리 고수도 차요. 고수동 멤버예요? 예. 누가 많이 따세요? 주로 여기 제일 많이 따요. 우리 맨날 우리 둘만 깔린다니까. 우리 바다 댕기는 나물 뺏어 먹는다고 맨날 깐다니까요. 그걸 옛날에 이제 바다나물이라 그랬어, 이거를. 예. 나물? 예. 육지나물. 산에 나는 건 산나물, 바다에서 뜯는 건 바닷나물. 산나물을 캐다 말리듯이 이곳엔 아직도 옛 방식대로 김을 만듭니다. 소털김은 잘 다져서 얇게 펴야 합니다.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이게 10장이라면 요거 한 장밖에 못할 정도로 이게 잘 안 핀다고. 귀해요 이게. 소털김과 참김은 다릅니다. 참김, 즉 돌김은 좀 거친 느낌입니다. 반면 소털김은 더 가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밥에 싸 먹으면 사르르 녹죠. 어때요, 어머니? 일반 김에 비해서 이거 입에 넣으면?
이렇게 입에다 넣어서 입에다 넣으면은 저절로 살짝 녹아요. 이렇게. 얼음 사탕 이렇게. 먹는 식으로. 얼음 그거 있잖아 아이스크림. 솜사탕식으로 싹 녹는 그런 맛이 있어요. 돈이 뭔지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뭐 쌀 한 톨박이에도 옛날에는 쌀 한 톨박이에도 사오고 이래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질 못한 거야. 이걸 하나라도 먹으면은 돈 생각이 절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식구들이 전혀 못 먹는 거야. 잘 고르냐. 이거를. 남해안에서 김을 만들 때 강릉 사람들은 고리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름에보다 제일 먼저 올라온 저기 나오기 때문에 시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따다닥 소리가 나야지. 네, 저렇게. 그러면 이제 야가 바닷가에서 뜯어온 상태에서 살아있는 그대로. 말린 고리매를 기름에 튀겨 설탕을 뿌립니다. 다시마 튀각보다 바삭하고 감칠맛이 더 강합니다. 진우아리로 음식을 만들 때는 진우아리 장아찌를 담가뒀던 간장을 이용해 밑손질을 합니다. 간장물에다가 저기 얘들을 씻어줘야지만은 이게 또릿또릿한 그 자체가 그냥 있고요. 물에다가 씻어주면은요, 얘들이 쉽게 말해서 풀떼죽처럼 그렇게 돼요. 진우아리는 홍조식물 특유의 점액질이 있는데요. 간장 염분이 그것을 살짝 감싸줘 양념에 오래 볶아도 풀리지 않게 해준답니다. 진우아리 무침은 돼지 수육과 먹습니다. 해초가 지천에 널린 까닭에 무생채나 김치보다는 진우아리 무침이 더 익숙한 것이죠. 간단하지만 소박한 그리고 짭조름한 바다의 맛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남쪽 북단 강원도 고성에는 옛맛을 간직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이른 봄 가래질이 시작되면 농번기에 고된 노동을 달래주는 위로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고성에서는 예로부터 문어를 잘 삶아야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참 뒷바라지 역시 문어 삶는 일부터 시작됐죠. 여기 영동 지역은 모짜리 별별 공부할 때 항상 이 문어가 최고로 쳐요. 그래서 문어 항상 올라가. 제사 때도 올라가고 잔치 때도 올라가고. 집안에 조금 뭐 행사 있으면 문어는 반드시 올라갔다고. 일꾼들의 새참엔 귀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통문어와 한약재 국물에 닭을 넣어 고운 한방 문어 닭요리, 술안주로 그만인 명태 더덕구이와 얼큰한 맛이 일품인 홍게국이 반드시 올라왔고, 한여름에는 꽁치 고추장 양념구이를 떡갈나무 잎에 싸서 먹는 각별한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반찬의 가짓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명태 식혜에 열무김치는 기본이고 주변에서 제취한 산채나물로 만든 밑반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자 시루떡과 시래기를 넣은 건추밥까지 고성의 잿놀이 밥상은 진수성찬에 가까웠습니다. 쌀도 귀하고 또 무청이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밥할 때 같이 쌀도 이렇게 하면 밥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여럿이 먹을 수도 있고 영양 상태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드셨어요. 그릇도 반드시 놋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놋그릇은 요즘 제사상에나 오르는 그릇입니다. 일꾼들이 귀한 대접을 받은 셈이죠. 워낙 밥맛이 좋다 보니 밥상 쟁탈전도 벌어졌다는데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재밌는 얘기가
모내기 하고 그 김을 매려면은 한 15명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3조가 돼요, 5명씩. 그러면 이제 잿놀이 밥상이 올 쯤 되면 한 조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그 맛있는 걸 먼저 먹어 치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조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몇 년 두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답니다. 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먹었다 해서 잿놀이 밥상이라 불렸던 고성의 새참. 새참이 이렇게 풍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는 두 끼를 먹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루 한두 해의 식량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먹었고 19세기 중엽의 기록에는 2월부터 8월, 즉 농번기에만 하루 3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고성은 5개의 산에 둘러싸여 숨을 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뒤 소외된 귀족 일가들이 고성에 터를 잡았죠. 고려 멸망 당시에는 평창 이씨가, 이방원의 왕자의 난 때는 정선 전씨가, 그리고 세조의 단종 폐위 당시에는 영월 엄씨, 용궁 김씨, 경주 김씨가 대거 유입됐고 중종 반정 때는 강릉 김씨와 영해 박씨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사대부가 대거 들어왔으니 일손이 부족해졌겠죠. 때문에 일꾼들을 끌어오기 위한 소위 새참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잿놀이 밥상은 점점 풍성해지고 반상의 구분 없이 함께 나눠 먹는 고성만의 독특한 새참 문화로 자리 잡은 겁니다. 밥상 하나에도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고성의 밥상엔 우리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